근데 공수처는 아직도 직위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네. 있어요. 공수처도 검찰도 특검도 사법부도. 자, MBC가 이 와중에 치명적인 특종을 했습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직위원 윤 구속 취소 청구 술접대 의혹 때마다 휴대폰 교체. 그러니까 아싸. 아싸. 이혜리 잘했다. 야. 보통 제가 MBC 댕기던 10년 전에는 이렇게 큰 특종은 뉴스 데스크에다가 해요. 그러니까 세상이 바뀐 거야. 이게 오전 11시 57분에 단독을 걸고 한다는 거는 네. 이제 상시 뉴스 체제라는 겁니다. 네, 세상 많이 8시까지 바뀌었어요. 안 기다린다. 안 기다려. 네. 보통 기다리다가 딴 데서 먼저 쓰는 경우가 그쵸, 있었거든요. 그쵸. 아, 그때는 정말 속상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가 봤더니 쭉쭉쭉쭉 정리를 해드릴게요. 바로 요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까요? 요걸로 해드릴게요. 보면 2월 4일이 언제냐면 직위원이 구속 취소 청구를 검찰로부터 받은 날이야. 네. 그날 해필이면 6년 동안이나 쓰던 갤럭시 S10을 갤럭시 S25 울트라로 교체합니다. 왜 그랬겠어요? 뭐 우연의 일치라고 얘기하겠네요. 근데 저는 추정컨대 네. 이미 구속 취소 청구 이전에 들어온 통화가 있었던 거예요. 청구한다, 바로 액션해. 그러니까 요때부터 지워버린 거야. 그리고 나서 한 달쯤 뒤에 있다가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그 모의는 2월 4일 전에 끝난 거지. 그리고 다시 5월 14일. 근데 2월 4일 날 네. 다음 날 새벽 5시면 2월 5일 새벽 5시잖아요. 네. 그때 다시 핸드폰으로 재교체하고 이 시간이 정말 그러니까 잠도 안 자고 얘는 그 징계 인멸만 네. 하고 있는 상태네요. 뭔가 두려움 속에서 아니 폰을 나쁜 새벽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5시에 바꾸는 거 확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가 기존 거에서 얼른 확인을 하고 새벽에 네. 자다 일어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아니거나 밤새서 네, 그랬거나 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는데 지석열이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거. 지석열 아니고 직위원. 네. 직위원. 죄송합니다. 합하면 지석열이 네. 될 수도 있겠네요. 좋은 네이밍. 네. 정말 더러운 이름으로 네. 재탄생했군요. 자, 그리고 3개월쯤 뒤에, 2개월쯤 뒤에 5월 14일 날 더불어민주당 존경하는 김용민 의원이 직위원회 유흥업소 접대 의혹을 제기했죠. 그리고 이틀 뒤에 갑자기 3개월 동안 사용하던 S25 울트라를 뭘로? 또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 로 교체합니다. 네네. 네? 아, 나 그리고 또 5분 뒤에 다시 기존 기기로 되돌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틀 뒤 5시에 새벽에 이 시간에 일찍 일어나네요. 음. 최종적으로 이제 샤오미 레드미 노트 14로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왜 이렇게 왔다 갔다 아니 하시죠? 뭐 밤새 술 먹다가 그때 참 내가 그거 해야지 이런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 6년 이상 폰을 쓰던 친구가 불과 석 달 만에 폰을 바꿨다는 두 거. 번이나. 그렇죠. 네, 이건 뭐 빼박입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김상민이도 똑같이 네.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판사놈이나 검사놈이나 똑같이. 지들이 수사하고 재판하면서 항상 봐왔거든. 음. 핸드폰은 절대 넘기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모두 다 이런 작자가 내란을 심판하는 재판부의 아. 부장이에요. 이러니 다들 네, 불안하고 재판이 화가 나죠. 제대로 될 리가 네네. 있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아주 중요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룸사롱 접대 의혹 사실을 직접 제보받은 당사자가 실명으로 기자회견을 연 것인데요. 대법원의 말도 안 되는 소위 말하는 무혐의 조사 결과를 보고 이제 나선 것인데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수년간 20회 이상 룸살롱 접대 제보자가 결제했다. 골프도 쳤다. 제보자가 직접 룸살롱 예약, 모든 자료는 공수처에 보냈다. 근데 공수처는 아직도 직위원회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고 네. 있어요. 공수처도 검찰도 특검도 사법부도 총체적으로 마지막 저항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법조 패밀리의 아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제보에 따르면 수년간 20회 이상이라고 하면 이게 한 사람으로부터 접대받은 게 이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직위원회는 이 사람에게만 접대받았을까?
직위원회는 늘 알려진 게 술을 많이 먹는다. 술자리에서 재밌게 논다. 그래서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늘 대법원 회식하면은 사회 보고 네. 이런다. 이런 얘기를 제가 제보받은 얘기들인데 네. 그렇게 활발하게 뛰어노는 사람이라면 술자리가 화려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골프도 그렇게 잘 친대요. 지도를 안 쳤겠죠? 그렇죠. 네, 한번 그 조금 긴 내용이라서 앞부분만 여러분들 조금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신속하고 강력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주십시오. 내란 재판관, 직연 판사의 내란 동조 행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후속 기소한 당사자입니다. 윤석열을 단 한 차례도 출석시키지 않고 걸석 재판을 허용하고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재판에는 출석시키며 재판 쇼핑을 돕고 있습니다. 단 한 차례의 공개 재판도 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지난 4월 14일부터 9월 26일까지 주 1회 총 18차에 걸쳐 재판을 진행하고 있을 뿐입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부가 주 3회 총 105차례 재판을 진행한 것과 비교한다면 재판 태업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러한 직연 판사에 대한 대법원의 제19 감싸기는 결국 내란 연장으로 기결될 것입니다. 저는 지난 5월 직연 판사 룸살롱 접대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에 처음 제보한 당사자입니다. 윤석열이 삭발된 3월 8일 새벽 평소 알고 지내던 제보자로부터 직위원회 룸살롱 접대 사진을 처음 제보받았을 당시에는 국회의장실 정무기획 비서관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제보자로부터 사건 전반에 대한 상황을 청취하고 해당 룸살롱을 현장 확인할 당시인 4월 29일에는 사인 신분이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무실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공수처 수사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의 신속한 윤리감찰 결과 발표와 공수처의 적극적인 수사를 기대했습니다. 또한 저에게 사진을 보내온 제보자의 신원 보호를 위해 그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대법원 감사위원회는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대상 백관 직위원은 법조 선배로서 법조인이 적은 지역에 홀로 내려와 일하는 후배들인 이들을 격려하며 밥을 사주며 친분을 가지게 돼 코로나 전까지 1년에 한 번씩 만났다며 평소 대상 법관이 비용을 지불하며 후배인 동석자들과 1차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밝혔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제가 제보자로부터 받은 제보 내용과 명백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첫째, 제보자는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지난 수년간 본인이 직접 20여 차례 룸살롱 접대를 했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대상 법관 직위원이 비용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제보자가 비용을 지불했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1차에서 식사와 술을 마신 사이 수준을 넘어 회원제로 운영되는 수백만 원대의 비용이 드는 룸살롱 접대임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제보 관련된 상세한 사건 일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2025년 3월 8일 자, 이 정도 내용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런 내용이 공수처로 전달이 됐고 법원으로도 흘러 들어간 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법원에서 완전히 쌩까버린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여당에 대해서 완전히 물러보지 않으면 네, 할 수 우습게 없는 보는 거죠. 저 짓이거든요. 위에만 앉아 있으니까 네. 다 통한다고 보는 거죠. 뭐 시간 지나가면 될 거야. 당장 뭐 저걸 어떻게 받아들여? 국민들에게 어떻게 알려? 지금 사법개혁한다고 민주당에서 국회에서 난리치는데 이 상황만 모면하면 돼. 트럼프가 우리를 구원하러 올 거야. 뭐 이런 식의 엉뚱한 생각을 하나 봐요. 여기에 깔려 있는 가장 중요한 생각은 뭐냐면 지들이 잘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들을 우습게 보니까, 국회를 우습게 보니까, 언론도 우습게 보니까 이런 짓들을 반복하는 겁니다. 저는 국민으로서 뭐 다 떠나서 저런 자들에게 재판을 받기를 거부합니다. 그러니까요.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검사도 그렇고 판사도 그렇고 본인들을 이렇게 뭐 개혁하고 이렇게 시간을 묶어두고 본인들을 묶어두는 게 그 일반 국민들의 소송이나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들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간다. 이게 다 니들 때문이다라고 하는데 그동안 자행해온 걸 보면 국민들이 얼마나 그런 재판에서 많은 피해를 봤을지가 여실히 다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누군가와는 저렇게 대법원의 비호 속에서 로비를 받으면서 그렇죠. 그 아름다운 미담으로 포장하면서 자기들 낄낄거리고
소위 말하면 자기들끼리 침묵질을 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데